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터의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틀렸죠. 네, 조금 아쉽죠. 거의 맞죠.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뭐 달러원이 하락했지만 이게 저희 생각보다는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좀 아쉽긴 한데 혹시 이 추세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운 추세 10월 초부터 빠지던 게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 녹화 이후 10월 31일부터 오늘 11월 8일까지 저점은 오늘 찍었는데 1154.00, 고점은 1170.90, 오늘 금요일 종가는 1157.50, 1157.50원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고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시장이 비둘기파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미국의 물가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회복이 돼야지 금리 인상을 다시 할 수 있다. 요거는 물가 상승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네, 비둘기파적으로 인식이 돼서 빠졌고, 그 다음에 11월 1일에는 중국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때 70원을 살짝 넘기도 했는데, 당연히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뭐 당장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는데 그거 가지고 또 뭐 무역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랑 현재 미국이 중국을 올라오는 두더지 치듯이 뿅망치로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는 어려울 건데, 네, 시장이 또 거기 반영을 했고요. 이제 미국의 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이건 괜찮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예 이제 뭐 이번에는 무역 합의가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낙관론이 계속 등장하면서 미국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악관에서는 대중국 관세의 일부를 되돌리거나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포치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위안화 강세를 보이면서 7위안선이 깨져서 6.9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칠레에서 에이펙이 취소가 되면서 미중 트럼프랑 시진핑 두 정상이 이제 장소를 못 잡으면 날짜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12월로 연기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중국에서 먼저 이제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걸 확인해줬죠. 네, 합의 단계에 따라 이제 단계적인 그렇죠. 단계적으로 네. 합의가 됐다. 관세 자체도 단계적으로 누적이 됐기 때문에 다시 단계적으로 아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양쪽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뭐 저는 믿는데 이걸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오늘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네. 자, 중국에서는 뭐 자기들은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관세 철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미국 오늘 나온 기사 11월 8일 오늘 나온 기사인데, 백악관의 대변인은 폭스뉴스, 트럼프가 좋아하는 폭스뉴스죠, 여기랑 인터뷰를 하면서 뭐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앞서 나갈 수는 없지만 조만간 합의가 타결될 것이라는 것을 매우 낙관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중국 말이 맞나 보다, 관세도 철회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이 현 시점에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를 제거하는 것은 합의되지 않았다. 이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며 이는 그만큼 단순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역시 아직 관세 철폐는 합의가 되지 않은 거였어 이러면서 아시아 주가가 다 내렸죠.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이게 뭐 사실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될 듯 될 듯 하면서 이제 막판에 이제 그 합의가 안 됐던 그런 과거 사례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치게 좀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요 멘트를 좀 보면은 뉘앙스를 보면, 물론 이제 영어로 얘기했으니까 영어 뉘앙스를 더 봐야겠지만, 일단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는 기사를 보면은 아직 합의된 건 없다.
당연히 합의된 거 없죠. 합의는 안 당연히 트럼프가 나왔으니까. 도장 찍을 때까지 합의된 건 네. 아니죠. 트럼프는 언제나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합의된 거 없다. 그거는 사실을 얘기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그리고 그런 만큼 이는 단순하다. 요게 중요하죠. 그 이게 뉘앙스를 중요한 파악을 네. 아,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이 합의가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이건 것 같아요. 네, 오바예요. 오바예요. 네. 반대로 완전히 오바예요. 바꿔 말하면 네. 하루아침에 트럼프가 마음먹어서 딜던 네. 해버리면 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단순한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두 정상이 만난다는 거는 도장을 찍고 관세를 철회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실명을 까고 나바로 이 사람이 막 앞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아까 그 대변인도 자기가 앞서 나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토를 달았고 그 전에 이제 백악관 관리의 익명 소식통에 따르면 그 중국이 말한 관세 철회가 맞다. 이쪽이 좀 더 현실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이 실무자, 당국자들이 그건 관세는 철회될 예정인 게 맞습니다라고 누구도 확인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일단 이 무역전쟁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부분이고 관세가 모든 거의 출발점이자 어떤 합의가 된다면은 그걸 풀어가는 제일 첫 번째 열쇠예요. 네. 이 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 백악관에서도 결국 앞서 나갈 수는 없지만 매우 낙관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기사를 낼 정도면은 네.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결정은 안 났지만 많이 이제 진도가 나가 있다라는 뜻이고 지금 2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정말 이변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일단 스몰 딜은 합의가 된다는 거를 그렇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예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오히려 오늘 같은 약간 이런 조정은 뭐 차라리 잘 됐어요. 어차피 조정해야 되는데 뭐 건수 던져준 거죠. 주식으로 치면 네. 주식으로 치면 매수 기회고 네. 뭐 환율로 치면 빨리 고점 매수 기회죠. 고점에서 네. 세럼 랠리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기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단계냐면 제 생각엔 협정문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까 합의된 건 없죠. 네네. 하지만 협정문을 만들었으니까 중국에서는 자 여기까지는 전화 통화도 2주간 계속했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 조건으로 무역 합의의 조건으로 관세 철회가 들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둘이 만나기로만 하면 끝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입장은 지금 없는 사실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도 급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굉장히 그 언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열이 심하고 아주 윗선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어떤 그런 의사결정 같은 건 분명히 거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공무원이 없는 얘기 없는 했다가 얘기했다가 그게 위에서 죽을 것 이제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얘기나 없는 얘기를 지어낸 얘기는 아닐 거고 네. 마찬가지로 백악관도 어느 정도 거기에 호응을 해줬고 네. 그러면은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 네. 큰 줄기는 성사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스몰데이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공격적인 전망을,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11월 16, 17일에 칠레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게 지금 칠레 상황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12월로 연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11월 중에 둘이 만나서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제 3회 장소에서 만나서 어디서? 지금 뭐, 이제 미국의 뭐, 예를 들어 알래스카냐, 하와이냐, 아니면은 유럽이 어디냐, 혹은 뭐 마카오나 중국 근처냐, 이런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미룰 것 같진 않아요. 네, 미루는 것 자체가 약간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중국에 대해서, 양보를 얻어내면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시그널을 주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제 예상은 합의는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반드시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90% 이상 확률을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기존에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트럼프가 본인의 이제 재선을 위하여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굉장히 이용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주가가 최고치를 뚫었을 때 연준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상황을 약간 어우러뜨리면서 그렇죠. 연준 압박하고 그게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되면서 그렇죠. 결국은 원하는 금리 인하를 세 차례 이끌어냈거든요. 네. 이거는 올 초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금리는 원래 한 번 올리네, 두 번 올리네 이런 얘기가 연초에 있었는데 세 번까지 왔고 그렇죠. 거기다가 때마침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당분간 종료될 것이라는 멘트와 함께 이 무역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탁탁탁 아다리에 맞춰서 그들의 계획하에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금리 인하 이슈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FOMC 이후에 금리를 더 과도하게 안 내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쏟아내지 않고 해서 막 엄청 공격하거나 뭐 파월을 막 공격하거나 그 직후에 그 금리 인하한 직후에 한 번 이제 코멘트는 있었는데 유럽이나 일본을 봐라. 그렇죠.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멘트를 한 번 했지만 그렇죠.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 안 가도 뭐 하냐 이렇게 네. 말을 하긴 했죠.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초점은 쓱 좀 들어가고 시장이 지금 한 곳에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 수몰 언제 대결이거든요. 그러는 것이 예. 딱 이렇게 관심 돌려놓은 상황에서 여기서 마침 3대 지수가 다시 최고점을 뚫고 이제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 미국의 3대 예, 미국의 3대 주가 지수가 지금 기분 좋을 거예요, 트럼프는. 이 그렇죠. 상황에서 어젯밤에 제가 보내드렸죠. 네, 맞습니다. 엔조이 즐겨라. 더 간다. 더 간다. 이런 이거 거 즐겨라 있어요. 이거죠. 봐라. 이제 이런 걸 이제 딱 해주면서 이제 연말 모두고 12월이면 이제 금융시장이 좀 한가해지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 사실상 11월이 올해 금융시장 어떤 이벤트의 마지막 정도라고 보면은 내년은 바로 대선 모드 가야 돼요. 가야죠. 여기서 다시 주가를 망가뜨리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뭔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몇 달 정말 전부터 네, 맞아요.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시간은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제 결 재선을 향해서 가는 시점이고 네. 이제 여기서 뭔가 더 이상한 짓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험한 짓을 벌여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약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국면으로 가면서 주가는 계속 오를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벤트 상황을 만들어주고 선거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할지 말지 뭐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이제 이것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뭐 전자제품, 기계 이런 것 빼고 상당히 한 15% 비중으로 자동차 부품 이런 게 들어있는데 기사를 또 가져오셨군요. 기사를 가져왔죠. 옛날 기사부터 가져왔는데 2018년 5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것을 검토를 했는데 뭐냐면 이 자동차 산업은 핵심 산업이라서 수입차가 자꾸 들어오면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 무슨 개 같은 소리죠.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 윌버 로스가 상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안보의 위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상 했고요. 이때가 아마 무역 전쟁이 막 시작되면서 고조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라는 건 사실 되게 그 앞뒤로 파생 효과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죠.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는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되고 뭐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 단가도 높기 때문에 큰 기계죠. 네, 내부재고. 그래서 그러다가 올해 5월에 1년 지난 시점이네요. 아까 그 기사가 그렇죠. 2018년 5월이니까. 네. 올해 2019년 5월에 백악관에서는 이제 수입하는 자동차,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하거든요. EU, 일본, 한국, 캐나다 뭐 이런 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동차랑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해서 그게 11월 13일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유럽의 융커 집행위원장도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떡밥은 계속 뭐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뭐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대해서도 EU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협상 카드로는 사용했는데 결국은 안 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물론 걱정할 만한 뉴스는 사실 뭐
뭐 크게 이슈가 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동안 불확실성 재료로 그리고 위험 회피 재료로 활용했던 거에 대비하면은 좀 허무한 결과를 맞을 것 같다. 네. 이런 예상입니다. 시장 상황 전반이 좋을 때는 이런 뉴스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동차 관세를 안 매기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또 요 핑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걸로 또 상승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갑자기 관세를 예를 들면은 더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없애버리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재료가 되는 완전히 거죠. 해소되는 거죠. 네. 지난 11월 3일에 윌버로스 장관이 EU와 일본, 한국 등과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자기가 또 이거는 아니, 진짜 없앤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이 트럼프 스타일이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믿음들이 없어요. 저는 트럼프 팬이 된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참 독특한 사람이지만 이런 협상이나 워딩 같은 걸 보면은 참 사람 심리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업가는 끝까지 쇼예요. 이게 모든 게 쇼예요. 리얼리티 쇼죠. 이렇게 똥줄 태우다가 갑자기 없어. 이렇게 똥줄 태우다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네. 저 재밌는 게 아무튼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적응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환율 전망 한번 해보실까요? 네. 57.50에 끝났는데 56원 얘기하면 좀 아까워요. 아깝죠. 네, 아까워요. 54원까지. 자, 50원이 지켜질 것이냐? 50원은 저희가 전이나 방송에서 기술적인 차트상에 얘기했듯이 50원 뭐 사실 거기가 지지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7원부터 67원까지 지금부터 20원 레인지로 지금부터 10원 정도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도 10원 이상 오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는 좀 달러 환율이 하향이 되되 안정화되는 그래서 하락 속도가 느려지는 좀 많이 빠졌어요. 더 이상 달러를 근데 이게 있죠. 자본 이 큰 자본의 탐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추세를 밀었는데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네. 50원 먹으니까 1200원부터 1150원까지 먹었다고 치고 뭐 더 먹을 수 있으면 더 먹는 거죠. 게다가 제 예상대로 만약에 11월 중에 무역 합의를 할 거고 날짜 나오고 시간 나오고 이러면은 45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45원부터 67원까지 조금만 더 늘려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향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생각이 뭐 비슷비슷하니까 요즘은 저희 둘의 생각이 어긋날 만한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아마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 대세랑은 약간 다르죠. 이제는 그렇죠. 반등할 거다 뭐 이런 사람 저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닌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그 위안화의 포치가 힘없이 무너진 마당에 그렇죠. 그 위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정말 없어 보이고요. 네. 정말 잘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그 환율이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기 전의 레벨 그러니까 6.92, 6.8에서 6.9 사이로 하향 시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1146원에서 네. 1162원 정도, 1162 하단은 1146. 네, 많이 좋아요. 네, 이 정도로 해서 계속 다운차이 하는 그런 장세를 좀 공격적으로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하향 트라이를 계속해 네. 나가는 것으로 네, 저희 데터의 주관하는 전망은 그렇게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사실 저희 진짜 저희가 저희한테 놀랄 정도로 잘 맞추고 있는데 꼭 좋아요와 구독과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다니는 은행, 회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